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여성 운동가인 그 나혜석 씨의 사주를 가지고 사주풀이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인터넷을 쭉 뒤지다 보니까 그 이 나혜석 씨 사주가 정말 그 사주대로 살아온 그런 경우다 싶어가지고 사주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주풀이 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이분의 간단한 양력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성운동의 선구자이자 사회운동가이며 화가, 시인, 조각가, 언론인으로 활동했고요.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라고 합니다. 본관은 나주고요. 조부가 호주 참판을 지내고 부친이 시흥 군수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력은 그 수원의 3일 여자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경성의 신명 여자 고등보통학교, 그다음에 일본 도쿄에 있는 여자미술학교 유학과 전문학사로 유학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결혼과 이혼, 뭐 연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1914년 일본 유학 중에 그 유부남인 시인 최승구와 열애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16년 양가의 반대를 뿌리치고 유부남인 최승구와 이혼도 안 한 상태죠, 그죠? 그 상태로 그냥 약혼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나 어떻습니까? 최승구가 계력으로 일찍이 요절하는 바람에 결국은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시인 이광수가 허영숙과 연애하는 중에 또 이 나혜석 씨가 뛰어들어 가지고 같이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연애를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1919년에는 3.1 독립운동 만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옥살이를 잠깐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살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1920년 그 자신의 그 석방을 도운 김우영이라는 변호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삼남 일녀 네 자녀를 한 10년 정도 같이 살면서 낳은 것 같습니다. 1927년 만주, 프랑스, 미국 등을 여행하면서 조선 최초의 그 구미를 여행한 여성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가장 일찍이 개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 프랑스의 최리 중에 파리의 외교관이자 남편의 친구인 최린과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고요. 그다음 최린하고 조금 살았는데 또다시 갈라선 모양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인터넷의 그 나무 위키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참조한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나무 위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격적인 주장과 사전 외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여성 운동가이자 개방성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자유, 사전 외도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목을 받게 되고요. 이혼 고백서를 통해 가지고 혼의 정사는 진부된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유연애론을 통해 가지고는 혼의 정사는 도덕이나 법률이 아닌 취미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석 씨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00년대 말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가까이 되겠죠. 140, 50년 가까이 전 사람인데 자, 이 정도로 참 개방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대단하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 정도로 주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달갑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려 한 100몇십 년 전에 이 정도를 주장했으니까 상당히 파격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은 애미의 심장을 떼어먹는 악마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아동학대 논란에 또 휘말리고요. 그 다음 나혜석 씨의 그 말년을 보시면은 혼의 정사를 옹호하는 주장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어간다는 비난과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가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약간 멸시와 학대 같은 것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하겠죠. 1930년에는 수석사 인근에 머물면서 자기 친구가 여기 수석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되고요. 그 만년에는 그 당뇨, 언눈자 이런 온갖 악평 속에 사회적인 냉대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경취약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뭐 자식은 애미의 심장을 떼어먹는 악마라는 이런 글을 잡지에다가 기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한테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에 대한 미련으로 그 요양원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러 가다가 결국 그 눈 오는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시신을 거두고 연고자가 없으니까 행여병자, 무연고자로 처리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혜석 씨의 그 살아온 좀 파격적인 인생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수원에는 그 여성운동가 나혜석을 기리는 뜻으로 나혜석거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 어디 있습니까? 나무위키에서 갖고 온 자료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 아시고 싶은 분들은 나무위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나혜석 씨의 사주입니다. 시간을 모르니까 뭐 3주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자, 병신년, 자, 임진월, 자, 신해일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죠. 이 사주를 이렇게 처음에 딱 보시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일단 조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을 좀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천간을 보시면은 여기는 겨울 기운이죠. 여긴 여름 기운이고요. 이렇게 하면 셈셈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겨울 기운이죠. 요건 가을 기운이고요. 요건 봄 기운이니까 겨울 기운하고 가을 기운이 조금 더 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월지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명조 같은 경우에 조우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우가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억부로 따지면 됩니다. 자, 여기는 통상 30점 정도로 봅니다. 30점. 일지는 20점. 나머지는 전부 10점씩을 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부 10점씩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빼고요. 여기도 10점이죠. 여기도 10점이고요. 자, 여기가 10점, 20점, 30점, 60점, 80점, 90점, 100점이죠. 자, 50점 이상이면은 신강, 50점 미만이면은 신약한 사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강한 사주는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용신이 되겠고요. 자, 신약한 명조는 자,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하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힘이 약하니까 자신을 도와줄 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고요. 신강한 사주는 자신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자신의 힘을 좀 빼줄 수 있는 십성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두 개는 모르니까, 그죠? 여기 두 개는 모르죠. 두 개는 모르니까 20점 빼면 80점이잖아요, 그죠? 80점 중에서 40점 이상이면 신강한 사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40점 이상이면 절반이잖아요, 그죠? 40점 이상이면은 신강한 사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30점이죠. 여기 10점이고 결국은 40점인 것 같은데, 그죠? 진토 같은 경우에는 토오행이라서 여기 인성이죠. 인성이니까 토생금으로 이렇게 생조하는 오행은 맞는데요. 지지는 통상 그 십성적인 기운보다는 계절적인 기운이 우선한다 보면 됩니다. 지지는 계절이 우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진토는 어떻습니까? 여기 봄이죠. 자기 자신은 가을 기운인데, 그죠? 여기 봄 기운이니까 상극이죠. 봄은 뭡니까? 진토잖아요, 그죠? 진토고, 가을은 뭡니까? 술토잖아요, 그죠? 진술충을 이루는 상극 관계입니다, 그죠? 반대의 기운입니다. 신금이 가을에 태어났으면 자기 계절에 태어난 기운이니까 굉장히 강한 신금인데, 봄에 태어난 신금은 물렁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토가 신금을 생주해주기는 힘들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인성이니까 절반 정도의 점수를 부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한 25점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신약한 명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한 명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또 설명을 조금 드리죠. 신령 같은 경우에는 월지가 인성이나 비급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인성이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계절이 아니니까 제대로 생존하기가 좀 힘들다, 신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지는 일지가 역시 그 인성이나 비급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덕세 같은 경우에는 월지하고 일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인성이나 비급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해당된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신약한 명조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한 명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성과 비급이 용신이라고 그랬죠. 인성인 토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요게 용신이 되고, 비급인 자 금오행이 자 희신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용희하고 콜론 돼 있고 기가 돼 있는데, 콜론 앞에 게 용신 희신이라는 이야기고요. 콜론 뒤에 게 기신구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가 용신, 자 금오행이 희신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국 한번 살펴보기를 할까요? 월지의 십성이 먼저부터 따지면 됩니다. 월지가 인성이죠, 그죠? 인성이고, 월지 진토 속에 있는 시장간 얼개무죠, 그죠? 자, 이렇게 얼개무가 있는데 이게 천간에 투출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을목이 천간에 투출한 게 없죠. 개수도 천간에 투출한 게 없습니다. 자, 무토도 역시 없죠. 이렇게 천간에 투출한 그 오행이 없으면은 월지 자체의 십성인
자, 정인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인격은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학자의 길을 걸어야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장간에서 투철한 오행이 없다 보면은 자신이 살아가는 도구나 무기가 좀 약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정인격이지만은 정인격으로 살아가기가 조금 편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이석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안이 조부가 호조 참판이었던가요? 뭐 그렇게 했고 또 부친이 군수까지 했으니까 쟁쟁한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유학을 갔겠죠. 그 쟁쟁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술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대로 살기가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격은 정인격이지만은 정인격이 투출하지 못한 정인격이라 가지고 힘이 좀 약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가 통상 그 지지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지지가 이렇게 신금, 그 다음에 진토, 여기 해수가 되어 있는데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역마기운입니다. 자, 역마기운이고요. 여기 진토 같은 경우에는 화계기운이고요. 해수는 역마죠. 지지를 간단하게 구분을 하시려면은 역마, 토화, 화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역마는 어떻습니까? 인신사회죠. 인신사회. 그 다음 도화는 좌오묘입니다. 좌오, 묘유. 그 다음 화계는 진술충미가 되겠죠. 여기 역마 같은 경우에는 각 계절을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요거는 각 계절의 중심 기운입니다. 요거는 각 계절을 마무리하는 기운이죠. 확인된 게 3개인데 2개가 역마니까 역마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역마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만주부터 파리, 미국 뭐 이런 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서구를 여행한 여성이다. 이런 칭호도 받았겠죠. 도화가 강하면은 자신을 좀 뽐내고 드러내는 좀 그런 기질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연예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화계 같은 경우에는 종교 쪽으로 많이 심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나혜석 씨 사주를 가지고 신강신약 따지는 방법, 그 다음에 격국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용의신 잡는 방법, 이런 정도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합니다. 고맙습니다.